직접 송금을 한다거나 하는 옵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 요소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청년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업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문성에 관련된 것이었고, 세 번째가 자본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자본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건축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본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을 할 때 자본이 부족하면 건축업자에겐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들은 대출을 사용했으면 했지 여간해선 투자자들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업자들은 어째서 투자자들을 모으지 않을까요? 첫 번째, 수익률 때문입니다. 7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양만 제때된다면 이자를 내더라도 대출을 쓰는 것이 투자자와 수익을 나누는 것보다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대출 없이 집을 지으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알지만 대출을 쓰게 되면 한 동 지을 수 있는 자본으로 2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분양만 제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건축업자들이 대출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들은 대출을 그렇게 위험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업자들이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업에는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실제로 잘 나가던 대형 건설사들도 정말 적은 확률로 찾아온 변수를 대처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경우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은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건축업 자체의 수익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욕심을 부려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자본만으로 진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투자 성향 같은 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중에게 건축은 위험천만한 사업으로 뿌리 깊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으로 투자 유치를 받기란 사실상 가족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건축도 치킨집처럼 되어 있었겠죠. 게다가 내용까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해 드려도 단번에 이해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해 보이는 데다가 어렵기까지 한 거죠. 건축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순 없지,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몇 개월 만에 참여했으니 저는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시도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기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축의 메리트를 발견해서 대출 없이 건축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빌라 한 동 공사비를 약 10억 정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집담보대출은 안 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 재산 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총 자산 일부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전 재산이 아닌 총 자산의 일부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10억을 혼자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1억 가진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함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사업을 합니까? 충분한 신뢰도 없는데. 비즈니스에서의 신뢰도는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담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앞으로도 돈을 횡령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맞춰 토지 및 건축 등기를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들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공정 현황에 맞춰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진행된 만큼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이 더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 적어도 시공사가 공사비를 가지고 도망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합자법인 형태로 진행하면 모두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10명이 함께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1억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 부동산 명의는 10%씩 공동 지분으로 취득이 됩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금 1억도 한 번에 지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 대금이 3억이다. 그러면 10명이니까 3천만 원씩만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 대금은 진행 현황을 확인해가며 몇 차례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겁니다. 건축에서 가장 보편적인 위험 요소는 시공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계약서에 어떤 추가 대금을 달라고 행패 부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까지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해줄 능력이 안 되는 건설사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된 건설사를 만나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충분하고 또 현재 공사를 여기저기 다양한 장소에서 짓고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공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여러 곳이면 돈을 들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곳에서 먹튀를 해도 다른 곳에서 잡히니까. 먹튀를 하려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현장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겠죠. 무엇보다 공사 대금이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더라도 푼돈밖에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사 자재대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주는 시공사가 아니라 자재상으로 직접 송금을 한다거나 하는 옵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 요소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